물리학 1 액체 화학 포텐셜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액체 화학 포텐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순수한 액체가 있을 때랑 두 액체가 혼합했을 때, 그러니까 액체 A라는 물질 외에 다른 물질 B 이렇게 있을 때 그 화학 포텐셜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액체의 깁스 에너지가 조성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학 포텐셜이 사실 깁스 에너지랑 연관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 기체가 평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두 상의 화학 포텐셜은 같다라는 우리가 4장 1부에서 학습한 내용을 이용할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4장 1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2배속으로 그냥 빠르게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상용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디얼 솔루션 해가지고 우리가 이상기체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가장 쉬운 이상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5장에서 계속 학습한 내용은 원래 가스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퍼펙트 가스에서 우리는 화학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P에 동글뱅이 있는 표시를 표준 상태라고 해서 1바라고 했고, 우리는 그러면 식을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압력이 바의 단위를 사용할 때. 아무튼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체와 기체가 평형에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용기에 A라는 물질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A라는 물질이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4장 1부에서 배웠던 내용처럼 액체, 기체의 평형에서 두 상의 화학 포텐셜은 같다라는 내용을 적용시켜보면 이 두 식은 같아야 할 거예요. 이러한 조건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으로 딸려오는 세 가지 조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 평형 상태에서 기체의 압력은 기체의 증기압과 같을 거예요. 둘이 평형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A의 증기압을 우리는 P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PA는 기체 압력과 같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고, 별 첨자는 순수한 물질을 의미합니다. 퓨어한 물질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식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퓨어한 상태와 퓨어하지 않은 상태의 식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와 기체의 화학 포텐셜은 같아야 해요. 그래서 순수 상태일 때를 얘기했으니까 별첨자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5장에서 배웠던 내용이 뭐죠? 기체 상태의 화학 포텐셜은 표준 상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풀어 쓸 수 있다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PA는 기체 압력이 될 수도 있고 액체의 증기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수 상태를 말해주기 위해 별첨자를 사용했고요. 퓨어하지 않은 상태의 A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식이 써질 거고, 표준 상태의 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써질 거예요. 대신에 여기선 압력이 성분의 부분 증기압이 되겠죠. 왜냐하면 A 말고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퓨어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퓨어한 상태와 퓨어하지 않은 상태의 식은 압력 부분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퓨어한 식과 퓨어하지 않은 식을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썼냐면 두 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이 표준 상태의 A 물질의 화학 포텐셜이죠. 가스일 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같다라고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을 같다라고 식을 전개했고, 이거를 액체 상태에서의 물질 A의 화학 포텐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LN을 합쳐서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은 식은 이렇게 된 식이겠죠.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액체의 화학 포텐셜은
이 물질이 순수한 액체 상태일 때 화학 포텐셜 더하기 RT 그리고 ln PA 스타 분의 PA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어한 상태일 때의 A의 증기압 분의 퓨어하지 않을 때 성분 A의 부분 증기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라울의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이건 이상 용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라울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얻어낸 식이 있는데 바로 PA는 XA 곱하기 PA 스타라는 식입니다. 외워두셔야겠죠? 식도 간단하니까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A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과 매우 똑같죠? 그래서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혼합물에서 한 성분의 부분 증기압력 PA와 순수 액체의 증기압력 B, PA 스타, 이 B가 용액 속 이 성분의 몰 분율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는 용액 속입니다. 용액의 몰 분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분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관계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게 라울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얻은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PA 스타 분의 PA를 XA로. 그런데 여기서 XA는 1보다 작습니다. 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 액체의 화학 포텐셜은 혼합의 화학 포텐셜보다 크게 돼요. X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될 거라서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순수할 때보다. 그래서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책에 있는 그래프인데 밑에는 A 성분의 분율이 나타나 있고 Y축에는 압력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XA, A의 분율에 따라 A의 부분 증기압이 달라지고 B의 부분 증기압이 달라지며 전체 압력도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PA는 XA 곱하기 PA 스타, PB는 XB 곱하기 PB 스타이기 때문에 XA의 분율이 가장 클 때는 1이겠죠. 1일 때는 PA는 PA 스타와 같을 거고 0이 된다면 0으로 갈 거예요. B도 마찬가지로 A 분율이 1이라면 B의 분율은 0이기 때문에 0이 될 거고 반대로 A의 분율이 0이라면 B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XB는 1이 돼서 PB는 PB 스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전체 압력도 분율에 따라 바뀐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는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맞는 경우는 이 끝에 부분, 용액이 묽어진 부분이죠. B 성분만 많고 A 성분이 적거나 A 성분만 많고 B 성분이 적거나 일 때는 잘 안 맞더라도 용액이 묽어질수록 그나마 좀 잘 맞는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알아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Ideal Dilute Solution 해서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헨리의 실험이 나옵니다. 헨리의 법칙도 나올 거고요. 위에서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어떠한 물질이 혼합한다면 묽은 용액이 된다면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헨리의 실험을 통해서 약간 좀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묽은 용액에서 PB는 XB에 비례하는 건 맞아요. 라울의 법칙에 따르면 뭐였죠? 이거였죠. 근데 비례상수가 PB 스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헨리가 만들어낸 법칙으로는. 그래서 헨리의 법칙은 여기서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PB는 XB 곱하기 KB라는 새로운 비례상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언제 쓸 수 있냐 하면은 이상적 묽은 용액, 즉 A에 비해서 B의 물질량이 매우 적을 때, 묽은 용액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극한 법칙이죠. 어떻게 보면 XB가 거의 0으로 근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두 법칙을 잘 설명하는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책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A 물질이 많고 B 물질이 아주 희박한, 적은 상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라울의 법칙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이디얼 솔루션에서는 PA는 XA 곱하기 PA 스타라고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에 적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례상수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B가 0으로 근접할 때 이 라울의 법칙에 만족하는 그래프와는 약간 동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에 반해 헨리의 법칙, 헨리의 실험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아이디얼 다일룻 용액에서는 KB 곱하기 XB가 PB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의 안쪽, 그러니까 좀 더 묽은 용액 쪽으로 갈수록 라울의 법칙의 식보다는 헨리의 그래프에 좀 더 잘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를 보시면. 그래서 헨리의 법칙은 라울의 법칙보다 묽어진 용액에 적용하는 법칙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